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많은 조언 얻어보시죠.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 열어보죠. 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반도체 톱은 쉬어가고 오히려 조금 작은 중소형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에 일단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이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일단 각계 전투가 펼쳐졌다가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쉬는 가운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가 이씨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메리트로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는 소부장 쪽의 특징 먼저 정리 받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 잠정 실적과 함께 감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키워드를 내놨기 때문에 반도체 IT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의 수급의 쏠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기서 일부 나온 자금들이 그동안에 좋긴 좋았지만 수급의 흐름에 지금 막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산도 감산이지만 앞에서 수요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산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분명히 반도체 IT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산으로 언제까지만 이 주가라든지 관련주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쪽,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장비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용인에는 또 300조를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 때문이라도 공장을 또 지어가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장비주들이 이제 장비들이 들어갈 텐데, 일단 그 많은 장비 중에서 결국은 후공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후공정은 다수를 거의 다 외주 처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충분히 지금은 더 빛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가격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에서 양봉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반도체 IT 전체 혹은 소부장주들의 이제 가장 이 올해 이 매매 긍정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한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 시의 매수 그리고 상승 시의 매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아직까지 반도체를 보면서 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모아간다는 시선보다는 일단 수익이 확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확정하고 다시 보고 일단은 그런 수급 논리를 활용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일단 결국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안 좋았잖아요. 최근까지 안 좋았는데 이 안 좋음이 갑자기 감소한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 나올 만큼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수익이 나신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저는 기다리셨다가 또 낮은 가격에 사는, 대신에 이제 뭐 DB 하이텍처럼 개별적인 뉴스가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쪽은 당연히 조금은 더 가져가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나, 길게 보셔야 될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수익권에 오시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담아보는 그러한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왜냐, 지금은 반도체 IT를 제외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을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묶여두시는 것보다는 수익 났을 때는 매도,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조정 시 매수, 이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다른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또 이어가 보긴 할 텐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 놓고 봤을 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2550선 터치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어제는 주도를 해줬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과정에서 하루 올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쉰다. 어제 이 정도면 더 올라야죠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런 흐름에서 저희가 투자 힌트는 어떤 방향으로 얻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정도면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게 업황 사이클이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면 지금부터 치고 올라가야죠. 그동안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이고 감산을 그렇게 기다렸다면서요. 그럼 감산한다고 그랬으면 주가가 치고 올라가야죠. 왜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 그게 우리가 이제 다시 역으로 생각해봐야죠. 과연 감산이 호재인가? 나는 호재로 많은 방송에서 호재로 얘기하고 나는 호재로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호재로 생각 안 하지? 왜 안 사지? 아직 7만 원도 안 갔는데?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죠. 그러면 내 생각이 합리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태성 이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급의 이동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나름대로 수급이 빠져나온 분들이 그러면 지금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고 지수가 버틴다라면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걸로 봤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저도 처음 보는 종목들로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쪽들이 움직여요. 더군다나 노광장비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삼성이 결정 안 하면 노광장비는 기대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삼성이 하면 이거 매출 대박 날 거예요. 매출 대박 납니다. 매출 대박 나는 걸로 지금 사고 계세요. 삼성이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R&D는 많이 한다. 거기까지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R&D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도 없어요. 그냥 삼성이 하면 대박 납니다의 논리에서 그다음에 강조는 대박 납니다요. 삼성은 아직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런 주가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이냐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 싶다가 결국 트레이딩 자금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올라야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못 오르고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결국 트레이딩 자금들의 이동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엮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상황에 따른데 어쩔 땐 닭이 먼저인 경우가 있고 어쩔 땐 달걀이 먼저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이제 그 긴 불황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500선을 넘으면 이게 이제 쭉쭉 뻗어나가기는 어렵겠죠. 계속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쭉쭉 뻗어나가려면 최소한 2,550선 안착을 해야죠. 그런 때까지는 조금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구간에서 완성체 쪽 그리고 부품단 모두 강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필요할 듯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수지 1위 자리를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쪽이 차지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강해집니다. 업황에 대해서도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정말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위원님가 이 이야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 위아, 모비스 정말 일단 형님격의 종목이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에서는 업황이 부진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물은 딱 0도에서 얼죠. 근데 이제 물에 불순물이 섞이면 0도가 밑으로 내려가도 얼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 충격이 오면 딱 얼어요. 이게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소위 이제 현타가 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에서 여기서 다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좋은 그룹이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올라요. 이거였었죠. 맞아요. 2차전지만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저게 충분히 시간도 드렸고 이게 결국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결국 실적으로 지금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것을 따라 사야 되고 말아야 되면 항상 그 반복이죠. 자, 이건 실적 좋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고 단지 시장이 반응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조금 반신반의한 게 사실이죠. 소식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주가가 움직여야 자신 있게 배팅을 하는데 저주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노력해보시고 여기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지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흥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들과 다르게 투자한다는 게 얼만큼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남들이 흥분할 때 흥분 안 하는 것만 아니라 남들이 흥분 안 할 때 흥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실적 베이스일 것 같아요.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움직일 것 같고 왠지 실적 발표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와주면 더 움직이는 거고 생각보다 못 나와주게 되면 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심 필요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민재형께서 지금 수출이 우리가 1위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수출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석유화학들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기대해서 석유화학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매번 나오는 수출 데이터하고 그럼 어떤 업종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 업종의 수출이 안 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위원님. 현대차, 기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의 조금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전공법으로 이 완성차 사이즈가 큰 쪽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나왔던 부품주 단에서의 흐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부품보다는 전공법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마진이 똑같잖아요. 네. 마진이 똑같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전공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성차 쪽에 대한 시선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김재성 이사님께도 먼저 부품 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사님, 저희 이전에 화신 네. AS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위에서 목표가가 11,000원이었는데 지금 13,000원 선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화신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떠한 시선이 좋을까요? 좀 더 길어질 수급 방향성을 저희 봐야 될까요? 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간 종목은 그냥 보내주신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자동차 섹터를 봤을 때 화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의 이 실적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잠정 실적 나오면서 한 차례 흔들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아직까지 지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실물 경기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지금 글로벌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것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 현 구간에서 그냥 그대로 2,600, 2,700포인트 바로 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도 우리는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만약 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조정이 받는 것은 결국 중소형 개별단부터일 거예요.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 쪽을 이제부터 보실 것이다라고 하면 현대차와 기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형만한 아우가 지금 나왔죠. 기아가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지금 저는 기아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EV9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 자체가 대형 SUV보다는 세단 쪽에 이제 차량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북미 쪽은 조금 더 큰 차량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미 시장을 노리면서 이 출시한 것이 EV9이고 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중국 공장도 이제 빠르게 지금 서두르고 있고 그렇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결국엔 이 완성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왜냐하면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좋은 수익을 드렸던 화신 같은 경우에 만약 안 좋을 때를 고려해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에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제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사이즈가 큰 쪽에 대해서 우선적인 시선을 주셨잖아요. 오늘 뭐 거래소 시장 코스닥을 본다면 정말 대형주에 대한 힘이 강한 쪽은 코스피 그리고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의 대량 거래가 움직임이 동반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밀어본다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주 후반까지라도 대형주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부분을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당분간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4월 한 달간은 저는 대형주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다음에 이제 바로 실적 시즌이 나오니까 감사 보고서 때 가장 약했었던 게 어디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시즌에 오게 되면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시장은 이 피난처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단은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어차피 지금 중소형 단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해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려는 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타이쇼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노리실 건데 일단 대형주부터 먼저 보시고 그다음 중소형 개별주 움직일 때 뛰어들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임박해 오다 보니까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네요. 오늘 오후장에 유달리 강한 자동차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 계단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조금을 떠들썩했던 쪽이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저희 오늘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쪽에서의 장 초반부터 강했던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종목 특별히 오늘 왜 강한 건지, 이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화학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성격을 딱 답이 못 찾겠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이거 봐야 될까요? 화학은 지금 좋을 리가 없죠. 네. 화학이 좋을 리가 없다라면 2차전지를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LG화학을 이제 보는 것은 첨단 소재 사업부에 있어서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죠. 매출 구조는 전체 사업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뭐 절반을 넘어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볼 때 이제 회사를 볼 때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그 LG그룹 내에 있어서의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LG화학이 새로운 부분들, 뉴스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보다는 순환매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LG화학이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 차원이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 오늘 또 목표 주가가 나왔죠.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위 리포트빨,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엮이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두 가지 부류로 평가가 하고 계실 거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좀 적게 나왔잖아요. 컨센서스 적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에코프로는 지금 당장 1, 2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돌풀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나는 이걸 매도 안 하겠다라는 측면의 투자자분들이 분명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는 좀 가는 길이 좀 험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제 뭐 아스팔트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자갈길로 좀 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세가 오늘 같이 서로 간에 똑같은 현상을 놓고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자갈이 별로 눈에 안 띌 거고 당장 내 코앞에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갈이 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높으실 테니 관련돼서 김대성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사실 오늘 롤러코스터 변동성이라는 이야기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의 실적 이야기도 함께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좀 많이 소화된 지금이 오후 2시 구간이라서요. 좀 포커스와 함께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진단 먼저 듣고 싶어요. 어렵죠. 되게 어렵네요.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보다 에코프로 BM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업이 꺾일 때 확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투심 자체가 극명하게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오면 손절하실 분들도 손절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스노우볼이 돼서 더 큰 악재로 다가오는데, 저는 우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강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른 순환매, 그러니까 오늘 LG화학이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것처럼 섹터 내에 또 움직이지 않았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은
관심 바뀐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그것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순환매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돌지가 궁금한 게 사실 오늘 뭐 펠배터리나 일전에 갔던 종목 중에 정말 파란불이 좀 많이 나오는 그 안에서 섹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관심이 가는 쪽과 이걸 어떻게 지금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사님.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BM이 만약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기간의 시세가 이제 조금 다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 자금이 중소형 단에서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실적적으로 충분히 성장세가 나오는 대형주 쪽에 좀 먼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한 혹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같은 이 셀 쪽으로 조금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은요. 이 사이클이 한번 지나고 봐야 알 것 같아요. 현재는 그냥 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대 1분봉이면 1분봉, 3분봉이면 3분봉, 5분봉이면 5분봉 투자자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의 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뭐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네네. 중요한 지금 김선 이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단기간의 어떤 대응 영역이 아니라 제 주말에 그 제 SNS에 계신 유명 인사인데 전기차를 끌고 나가셨는데 충전 이게 나와 보니까 충전이 얼마 안 남았더랍니다. 네.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충전기가 다 고장이 나 있더랍니다. 영동고속도로를 가는데 충전소 5군데를 들어갔는데 5군데가 다 고장이 나 있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차가 못 움직여서 자동차 제조회사 견인 서비스를 불러서 다른 거기까지 갔는데 휴게소를 갔는데 거기도 고장 났어. 거기서 더 이상은 안 돼서 보험사를 불러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가지고 어떤 뭐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위에 있는 전기차를 모는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방을 갈 때는 플랜 B, 플랜 C를 계획하고 C까지 가야 마련해야 된다. 계획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게 가장 불편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새벽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름 신경 안 쓰거든요. 기름은 그냥 가다 넣으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양극재가 다 팔려야 된다라면 이 양극재를 소화해야 된다라면 충전 인프라가 생겨야죠. 충전 인프라가 생기지 않는 한 양극재가 팔리는 것은 더디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양극재를 팔기 위해서라도 충전소 건립이 시급하다.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통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뉴스와 함께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충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 속도원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쏠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때면 한번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약바이오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려서 조금 좁혀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님께 제약바이오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시세만 놓고 조금 안정적인 걸 본다면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정책, 모멘텀이 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을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지금 너무 오른쪽이 많아서요. 지금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달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봇 그리고 챗 GPT까지 굉장히 큰 펌핑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시간이 흘러서 놓고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조금은 아쉽지만 좀 지나간 상황에서 그럼 현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는 그럼 놓쳤을까 아니면 다시 살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때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일반적인 실물 경기가 평범했다라고 하면 실적보다는 기술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변동성을 제가 더 강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체감상 느끼는 실물 경기는 사실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나라고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들 정도로 지금 지수가 너무 강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올 때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정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결국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의 대다수는 R&D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버는 쪽, 뭐 한미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러한 쪽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이들 종목을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테마로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들도 언급되고 있으나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기에 현재 구간에서 쫓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안고 고점 부근에 움직이는 종목도 많기는 한데 기다려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더해주셨어요. 자, 1위 랭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금융주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통위를 초월한 이 자리에 금융주에 대한 시세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실적 이야기하면은 빠지지 않는 쪽의 지주사였었는데 오늘은 증권까지 같이 좀 움직임 나오거든요. 정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사라는 이야기가 뭐 뉴스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증권주는 조금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고객탁금이 50조, 그다음에 신용장고도 거의 20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거래가 좀 많아졌다고 해서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한 10년 전 재무제표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수료 내시면서 거래하시나요? 거의 수수료 안 내면서 거래하잖아요. 결국 수수료 내는 것은 신용이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PF 문제는 아직까지 좀 뇌관이죠. 자, 은행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연 지난 가을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었나요? 그때만 해도 생각을 안 했었죠. 단지 올 초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 은행주들을 봤었고, 그게 이제 그 현재 정부에서 은행주들의 주주 친화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실망 매물로 나간 거예요. 뒤늦게 이제 우리가 그 1월 달에 움직였었던 은행주를 보고 지금 들어간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하는 수순으로 좀 가는 걸로 시각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고, 물론 한 차례 언제든지 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다 시장에 노출이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은행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현재 지금 은행들 가면 금리 대비해서 이자가 싸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매력도는 별로 없다. 오히려 금융들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 증권주들이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섹터에 대해서도 조언 쭉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의 원픽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원픽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저는 자동차 좀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생이 좀 강한데요. 네. 그래도 저는 형을 데려가겠습니다. 형이군요. 예, 네. 형을 데려가겠습니다.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향후 추가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1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현대차 쪽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과 아우 중에 앞서 아우가 좀 매력적이라고 했던 이사님께서는 원픽 오늘 어느 쪽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일단 좀 영역을 확장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테마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트렉스는 로봇 산업도 하고 있지만 자회사가 이 전기차 충전 쪽에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량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2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충전에 진심이시네요. 지난주 화요일에서도 SK 네트워크스 충전 테마로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모트렉스까지 관련된 이야기 목표가 제시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랭킹5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